반갑습니다. DI 주주 여러분들. 일단은 뭐 어제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그런 부분과 지금 금리 인하가 너무 느리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연결고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 말씀을 좀 지표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서 향후 전망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반도체 지수 자체가 이렇게 지금 저항 채널을 뚫고 어제 상승해서 다소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은 있었으나 이렇게 지수 자체가 7.4%나 이렇게 급등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시장에 반대급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다른 영상에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어제 저녁에 이렇게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또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아무래도 그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ISM 그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됐죠. 46.8로 발표됐습니다. 경기 침체가 이렇게 지표상으로 나타나다 보니 아무래도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가해졌고 인텔과 그 아마존의 이 실적이 나왔었죠. 인텔 실적이 지금 EPS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거센 하락했고 그러다 보니 인텔의 그 주가도 급락했죠. 그리고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아마존의 실적 한번 보시면은 매출액이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는데 EPS가 엄청나게 올랐죠. 이 말은 사실 실업자 수가 엄청나게 늘었다의 어떤 증거가 된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업자가 많이 늘었겠구나, 많이 해고됐겠구나 이런 걸 유추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업자 수가 지금 실업률 자체가 미국에 4.1로 발표됐었죠. 이런 실업률 4.4%는 넘기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월가에서의 인식이었는데 4.1로 발표됐고 앞으로 이 점점 늘어날수록 이 베버리지 곡선이라고 지난 영상에서는 말씀드렸었는데 굉장히 위험한 곡선이죠. 실업 이 실업자가 실업률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다가 급등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경기 침체로 물가가 계속해서 내려가다 보면 지금 물가가 내려가고 있죠, 미국에. 2.5%로 지금 내려갔는데, 내려가다 보면, 이 기업 입장에서는 적자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적자 전환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폐업도 가능하죠. 폐업을 하게 되면, 실업자가 어떻게 되죠? 갑자기 수만 명 생기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갑자기 올라가는 그 곡선이 생긴다. 이런 이제 베버리지 곡선을 말하는 건데 그걸 우려해서 4.1은 넘기면 안 된다. 이렇게 월가에서 말했는데 4.1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 우려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6월 달부터. 그랬는데 그 아까 보셨다시피 구매 관리자 지수가 훨씬 낮아졌죠. 46으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연장선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아까 보셨다시피 아마존에서도 해고가 많이 됐겠구나를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여하튼 간에 이런 식으로 해고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 이런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이것도 지금 우상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규 청구 수당 이거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실업자들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이것도 올라가죠. 그런 거를 직설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되겠죠.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경기 침체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지수도 떨어지고 나스닥도 떨어지고 하는 겁니다. 여하튼간에 그런 연장선으로 국장도 오늘 어떻게 될지 뭐 확신할 수 없지만 또 어제의 충격을 고스란히 이어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제 반대적인 어떤 모멘텀으로 이제 금리 인하 부분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9월 달에 100% 인하 가능하다라는 인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가 국채 금리도 지금 3.9로 최초로 이제 돌파 하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100% 나오고 있고 또한 이 빅스텝으로 0.5%로 하락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죠. 그런 와중에 사실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했어야 된다는 인식도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좀 실망해가지고 그에 따른 또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 와중에 일본 중앙은행은 지금 기준금리를 0.25%로 상향했죠. 이렇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이 테이퍼링이 가해지면서 그에 따른 반대 모멘텀으로 반사 이익으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어제 1360원대로 하향했죠. 그러다 보니 외국인이 유입이 많이 되긴 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보시다시피 어제 시장은 나오진 않는데 어제 시장에서 외국인이 순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었고 기관이랑 개인이 많이 매도세를 했기 때문에 좀
그 반도체 주식은 좀 빠졌는데 그 코스피 자체는 좀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한 17 정도 올랐었고요. 그런데 지금 또 그 상승 모멘텀보다는 사실 하락 모멘텀이 더 크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이제 이슈도 또 보여드리는 건데, 일단 이란이 동맹국들이 지금 계획 중이랍니다. 큰 공격을 이스라엘에 72시간 안에 공격 계획 중이라고 하죠. 이게 어제 기사입니다. 어제 오후에 나온 기사인데, 지금 그러면은 지금 17시간 지났죠. 17시간 지났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틀 정도 안에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공격을 하게 되면 또 중동 리스크 때문에 또 이제 유가도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이 때문에 환율이 다시 반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외국인이 또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외국인이 빠져나가면 또 마이너스적인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거 원래는 상승 전환하는 음봉 캔들인데 위에 매물대 소화하는 음봉 캔들입니다. 그런데 글로벌적인 매크로적인 부분에 의해서 다시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어제 그 반도체 지수에 의해처럼 반도체 지수처럼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하튼 간에 그런 모멘텀이 있다는 것을 좀 명심하시고 안전하게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